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강성희 의원이 입 틀어 막혀서 질질 끌려가 나간 사건을 당 차원에서 실드를,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이 사건 만났을 때 민주당이 적극 나서가지고 강성희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어제 행사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 제압에 관련한. 그렇죠.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자 간담회 나오고 되게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엄연한 국가 폭력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 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 거짓 해명.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저게 저 짓도 잘못됐지만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거 손을 안 놔서 제압했다 그러는데 네. 손 잡고 있는 게 3, 4초밖에 안 돼요. 악수만 한 거죠. 그렇죠. 그럼 3, 4초 정도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악수할 때 3, 4초 정도는 보통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뛰고 나서 윤석열 지나간 뒤에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하니까 그때 제압한 거잖아요. 심지어 경호처장은 때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지시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입법부에, 그러니까 국민들 귀를 한번 속여보니까 국민들 눈도 속일 수 있겠네 하고 이거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런 거짓 해명하는 거고, 국회의원 한 명을 밟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0명을 밟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그런 역사가 있던 나라예요. 1950년에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있었죠. 국회의원들 당시 이승만의 마음에 안 드는 그 표결을 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 버스 안에다 실어가지고 다 매달아 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미 역사에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요, 다음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사지 잡혀서 끌려 나가는 거는요,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윤석열이 약자에 강한 놈 아니요. 걔네들이. 강성희 의원이 민주당이었다면 또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상황은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진보당을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총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고 민주당 잘했고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외국 나가 있어요. 어제 국회 차원의 김용주 국회 부의장도 메시지를 냈죠. 강성희 강제퇴장,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를 규정. 입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거죠. 국회 차원에서. 그렇죠. 입법부에 대한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하나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그 자체로서 국가기관인데 그 국가기관을 끌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자, 이 사건은 이렇게 됐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흐지부지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보통 정권 같으면 경호처장 물러날 사안이에요. 물러나야죠. 사실은 윤석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야죠. 이거 아니 무슨 손을 잡고 있는데 왜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참 이게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숙명일 수도 있는데 이 민주진보 블록 내에서 가장 큰 집이고 가장 뭐 오래된 정당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 큰형 역할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진보당이나 저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하고는 사회민주당 뭐 이런 정당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연대의 의미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의당은 안 되고요. 자, 근데 어저께 그 민주당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국정원의 개입 의혹. 여러분 저 사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지난주 새날과 인터뷰했던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잖아요. 이분이 시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지역 대테러 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지부장. 국가정보원 부산 지부장이 부산 지역 대테러 협의회 의장이고 이게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이 됐다면 부산 경찰청이 지휘권을 갖지 않는다. 아. 그리고
현재 그 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장은 육사 42기 김혁수 예비역 중장. 그 밑에 정책기획관이 실무를 권장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센터장은 육사 42기 김혁수 예비역 중장이고 문자를 발송한 곳이 여기서 보인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테러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는 거죠. 국내에서.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국내 테러에 개입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육사 43기 출신 제1차장 겸 국정원장 직무대리 이 사람이 홍장원 차장이야. 지금 국정원장이 제1차장 겸 국정원장 직무대리가 홍장원이라는 사람이야. 그게 박선원 차장이 했던 1차장하고 똑같은 거죠. 아, 네. 이 사람이 국정원 부산 지부장, 총리실 대테러센터 정책기획관,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파견 요원들에게 무슨 보고를 받고 무엇을 지시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대테러센터로 바로 보고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이거는 컨트롤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도 이 가능성 높게 보는 게 내일 나올 김지호 정무부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났을 때 끊임없이 정복과 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물었다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떤 막 엉겹결에 이 상황에서도 계속 누군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복과 형사가 아니라 국정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개입했을 거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또 뇌피셜로만 이야기했다가는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음모론자도 몰릴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이건 테러가 맞아요. 어떤 정의에 의해도 그냥 테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공포잖아요. 공포. 우리가 여론조사 꽃에서 봤듯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자기가 답을 못할 정도의 공포에 질리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공포에 질리게 되는 거고 민주당 당직자들이 공포에 질리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거고 그런 테러 활동이 있었는데 조직적인 은폐 정황, 축소 정황까지 같이 있잖아요. 아니 세상 일이라는 게 이상한 일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 세 번은 패턴이라고. 지금 이거는 그 이상한 정황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패턴화돼가지고 그렇죠. 존재화하고 있잖아요. 한결같이 축소하는 걸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건 신비로운 거죠,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면 국정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만요. 그거 하나도 안 했고요. 이런 것도 있어. 국정원장은 테러를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게시판을 통해 유포될 경우에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으면 국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일부러 풀어주고 일부러 이렇게 둬두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 속에서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라는 게 있답니다. 14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제보가 들어오면 포상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안 쓰고 있는 네, 거예요. 그걸 비공개했죠. 비공개하는 이유도 비공개를 했고. 예산 감축하려고.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에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테러 사건인데 신상 비공개한 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세계적으로도 없는 사례.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계속 국정조사를 일단 가고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 따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 여러분 소름일 거야. 정보가 하나 있어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정보의 가장 기본 단위는 경찰 정보과예요. 요것들이 검찰로 가기도 하지만 국정원으로 가기도 하고 국정원은 직접 정보를 취합하기도 하죠. 테러 관련해서는 국내 정치랑 상관없이 정보를 취합하죠. 그 정보가 바로 가는 곳이 국가안보실이에요. 국가안보실로 간다고. 국가안보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테러 사건 며칠 날 났죠? 1월 2일 날 났죠. 네. 윤석열이 나온 보도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1월 4일 날 나온 보도입니다. 단독. 윤석열, 이재명은 테러 피해자다.
원고에 없던 발언. 참모도 놀랐다. 이거 윤석열은 어떻게 알았나요? 그러니까 바로 국정원과 안보실에 의해서 이재명이 이미- 테러를 당했다라고 보도를 받자마자 참모들이 이야기했죠. 참모들 중에 일부는 몰랐겠지 상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은 테러 당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체는 국정원과 안보실 사람들은 이미 테러를 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미담으로 몰고 갔어요. 보수 언론들은. 저기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테러는 절대 나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빈다는 발언을 해요. 근데 테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때 테러라는 발언을 했거든. 그러면 테러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지 않은 국가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지 않도록 한 거는 누구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셔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이재명 걱정에 따라 언론이 맞아요. 몰아갔지만 윤석열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한 발언에서 테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테러인데 신상 공개도 안 했잖아요. 진짜 이상하네요. 테러인 줄 아는데 왜 비공개로 하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부대에 쉬어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테러란 단어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해버린 것 같아. 나는 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네. 윤석열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진짜.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민들레 보도인데요. 프랑스 AFP가 보도한 건데 페이스북에 나오는 이재명 상처 사진 조작. 이 보도도 한번 보실 만합니다. 뭐냐면 지금 소위 우리나라 극우들의 정말 저질 뉴스인데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AFP가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내고 있다고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네. 사진에다가 빨갛게 점을 찍고 상처가 이것밖에 안 났다라고 가짜뉴스 돌리는 거. 우리 본 적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이런 게 구구들끼리 엄청 돌리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에서 많이 돌았고 이걸 AFP에서 팩트 체크를 한 거죠. 이 사진의 출처까지 가지고 와서 이 사진이 어디서 잘못됐는지까지 짚어줍니다. 근데 AFP 팩트 체크 들어가시면 이 사진뿐만 아니라 그 왜 이재명이 그 예전에 그 개딸 지지자들하고 함께 맞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분위기 되게 좋았고 선거 기간이었는데 그 사진에 약간 그 뭔가 우상숭배하는 거를 합성을 시킨 다음에 이재명이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AFP에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거는 가짜 사진입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많이 들어있고 물론 다른 팩트 체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 가면은 외신들이 보기에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더라고. 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미친 나라가 아니냐. 윤석열이 가짜뉴스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극우 유튜버들이 내는 가짜뉴스는 윤석열이가 본다는 이봉규 TV부터가 젓가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직 여러분. 이재명은 자작극이야말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권의 경찰과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한 거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사건 조작, 헬기 특혜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컨트롤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말을 해서 알아먹지를 못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고. 그냥 이런 뭐랄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 계속 퍼뜨리죠. 근데 진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하늘이 보호했다는 거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쓰는 거죠. 언론을 이용해서 기사를 퍼뜨리고 퍼뜨려서는 안 되는 기사들, 뭐 왜곡된 기사들, 가짜 뉴스까지 마구 퍼뜨려서 음모와 조롱의 프레임을 딱 만듭니다. 이거는 빅데이터로 지금 봤을 때 뉴스 댓글에 나타난 프레임을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 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러가 발생하고 초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걸 가지고 경상인데 열상인데 이러면서
지지고 볶았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을 때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나중에 진상규명 프레임 타임라인보다 훨씬 더 그 숫자가 적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상규명보다 조롱으로 가게끔 만든 프레임이라는 거죠. 푸나님이 읽어보신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맞죠, 있었는데 맞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일부러 할 안 수가 하는 없는 거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나와가지고 정말 해부학 그거 보여주면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데 언론에서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언론 다 하나도 본 적이 있나요? 1mm 차이도 진짜 1mm 차이도 죽음이 비켜나갔다는 사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한 거 하나도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기레기를 넘어서 기덕이도 가고 있는 진짜 언론은 그냥 사악해요. 우리나라 언론은 사악하단 말이 부족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이런 댓글 부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 댓글 부대라고 하는 애들이 민주당에도 일부 들어와 있고 있습니다. 김진성이가 사실은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댓글 부대들이 이재명 자작극 아무 사건도 아닌 걸 자작했다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도 그렇죠. 저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조중동이 같이 개입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집단지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갈라치기 하려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보고 경찰 정보과도 국정원도 우리 같은 방송 모니터합니다. 대통령실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있잖아요. 양씨 양비론 뭐 같이 묻어가는 거 있잖아요.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은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다는 이야기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만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제일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도 나빠, 윤석열도 나빠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가면 우리가 선거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장 원하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상당수의 이재명 지지를 할 만한 사람들이 투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인데도 이재명을 조롱하고 악마화하고 자작극 프레임으로 가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